전망대 기자 망원경.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교육 정책은 더 그렇죠. 지난 11일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되는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했는데요. 수능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을 지금과는 다르게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기자 망원경은 교육제도 개편안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수신문의 김현석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나왔습니다. 예,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에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넘었어요. 국민청원의 내용,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입에서 이른바 그 깜깜이 전형,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깜깜이 전형이라고 불리우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요 비율을 줄여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예. 또 수시 모집 대학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유지해달라라는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네, 일단 교육부 개편안 핵심은 수능 절대평가 추진 그리고 정시 모집 축소가 되겠는데 네. 일단 개편안에 대한 국민청원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 추진에 좀 부담을 느끼겠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은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를 반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축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진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방침을 발표했다가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선 정책도 바로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예, 작년 12월 교육부가 영유아 영어 교육 및 초등 저학년의 방과 후 영어 교육 전면 금지를 통보했다가 유보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교육 정책만큼은 아무리 예상해도 예상대로 예측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이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깜깜이 전형이다 이런 비판이 나와요. 네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입 제도에 도입된 지는 올해가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정성평가라는 평가 방법을 활용합니다. 예, 정성평가는 수치화하기 어려운 학생의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또 발전 가능성 등을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 학생이 1학년 때는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영어 신문 동아리 등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렇게 평을 내리는 겁니다. 취지는 학생의 다양한 부분을 보려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성평가라는 평가 방식이 정답이 딱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표준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이 고3이라고 밝힌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 비중이 큰데 어떤 것이 부족해서 불합격했는지 혹은 다른 학생들이 어떤 점이 나보다 더 우수해서 합격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이런 방식에 크게 불만이다라는 불평을 제기했습니다. 예, 떨어지고 나서도 납득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이 다른 전형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높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와 또 자기소개서, 또 추천사 등의 서류와 면접 조사 등을 통해서 선별하는 방식인데요. 네. 학생들은 이 서류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원한 모집 단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이 이런 전형 과정을 준비함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좀 커지고 또 능동성, 적극성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이게 교육 취지에 맞지 않냐 이 전형을 그래서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죠. 정성평가의 취지는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학생을 높게 평가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평가 기준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공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3 학생들은 12년간의 노력이 객관적인 지표 없이 평가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학생들의 노력을 짓밟는 일이다라고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를 공들여 추진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 이렇게 되면 수능의 변별력이 줄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정시 모집, 즉 수능 위주의 선발 비율이 축소되고
수시 모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했죠. 일단 포기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강한 여론에 밀려서 개편안을 1년 뒤인 올해로 미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개편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능은 영어하고 한국사 과목만 절대평가로 하고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를 계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교육부 개편안 1년을 더 고민한 후에 내놓은 방안일 텐데요. 11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그 개편안의 골자를 좀 들여다볼까요? 네, 2022년 대입부터 수능 전형과 학생부 종합평가의 적정 비율, 수시와 정시의 통합 여부, 또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혹은 수능 원점수제 등 선발 방법, 선발 시기, 수능 평가 방법 등을 국가교육회의에서 수기하고 또 공론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 달라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는 두 위촉위원과 자문위원 당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먼저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사회수석비서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및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 회장 등이 당연적으로 참석하고요. 예. 또 뭐 교육이나 학술 진흥, 인재 양성 등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이렇게 참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가 요청한 안을 국가교육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치른다는 겁니까? 네. 예. 교육부의 의중은 변함이 없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주장에 대한 사실 그러나 부담을 좀 느끼고는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11일 브리핑에서 수능 절대평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한 발 좀 물러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이 그만큼 좀 반발 여론 의식에서이고요. 예.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외에 다른 안을 선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에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하지만 교육계와 또 언론에서는 수시 모집은 깜깜이 전형이기 때문에 그나마 수능이라는 객관적 점수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매우 큽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절대평가를 검토하면서도 무상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런 점도 생각해서 아마 수능 절대평가가 기본 입장은 아니다라고 미리 퇴로를 열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춘 게 아니냐. 막상 선거 이후에는 수능 절대평가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우려와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군요. 네, 한국교총에서도 1년 단위로 바뀌는 한국 입시 제도의 학생 지도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리고 교육제도 개편안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우려를 계속 표명했습니다. 네. 학계는 또 대입제도는 정답은 없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차라리 학생부 종합 전형은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해 나가는 게 더 나은 방향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교사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대입제도가 학년별로 준비하는 게 다 달라서 지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다고요. 네네.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들마저도 대입 준비 전형에 헷갈려하고 또 어려워한다.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교육의 현실입니다. 네. 교육 정책 참 정답이 없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정답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교육부가 좀 중심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자망원경 정부의 교육정책 반대 여론 좀 짚어봤습니다. 여수신문의 김현석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